저는 30년 동안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님께만 조용히 알려드렸을 뿐 밖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해온 습관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실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봉지를 펼쳐놓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드시지만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30년간 약용식물을 연구해온 정혜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생강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주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그 생강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백 건의 사례를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생강은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감기 걸렸을 때, 손발이 찰 때, 속이 불편할 때 그냥 생각나면 생강차를 끓여 마십니다. 인터넷에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오히려 여러분의 몸속에 염증을 쌓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제대로 된 정보를 몰랐을 뿐입니다.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강릉에 사는 72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은 매년 겨울마다 손발이 얼어붙고 잠을 설쳤습니다. 누군가 생강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진하게 끓인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 공복에 너무 뜨겁게, 너무 진하게 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마시는 시간과 농도였습니다.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진하지 않게 적당하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8세 박영수님도 비슷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생강을 갈아서 드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효과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리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생강을 말려서 적당량만 우려내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속도 편해지고 무릎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생강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생강이 여러분의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잠을 편하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훌륭한 치유제가 됩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성분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위를 자극하고 몸에 부담을 줍니다. 칼이 요리사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엉뚱하게 쓰면 위험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강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 공복에 뜨겁게 마시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고 계신가요? 열이 날 때도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같은 생강도 제대로 알고 드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30년간 연구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언제 마셔야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한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 흔한 생강이
비싼 영양제보다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보시게 됩니다. 요즘 손발이 차갑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작년 겨울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릉에 사는 72세 김순자님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은 매년 겨울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10월만 되면 손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11월이 되면 발끝이 얼어붙습니다. 12월에는 밤새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놓아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도 새벽에 추위에 깹니다. 낮에는 손이 시려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도 금방 다시 차가워집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순자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생강을 두툼하게 썰어서 물에 넣고 푹 끓였습니다. 뜨거울 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겠거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손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이 안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가짜 정보였을까요? 김순자님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역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딸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김순자님께 단 3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언제 마시느냐, 얼마나 진하게 끓이느냐, 얼마나 뜨겁게 마시느냐. 그리고 알았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셨습니다. 너무 진하게 끓였습니다. 끓는 물처럼 뜨겁게 마셨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김순자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딱 3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도록 했습니다. 둘째, 생강을 얇게 썰어서 연하게 우려내도록 했습니다. 셋째,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 식혀서 천천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김순자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계속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따뜻했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한 단계 낮췄는데도 괜찮았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도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이불을 한 겹만 덮어도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입니다. 생강은 독도 될 수 있고 약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몇 가지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김순자님은 생강을 바꾼 게 아닙니다. 먹는 방법만 바꿨습니다. 그것만으로 3년간 괴롭혔던 냉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생강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줘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생강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김순자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생강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생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강 뿌리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이 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매운맛이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진저롤은 여러분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더 잘 흐릅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피가 도달합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냉증이 있는 50대 이상 여성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생강차를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4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차를 마신 그룹의 평균 체온이 0.7도 올라갔습니다. 손발 온도는 평균 1.2도 상승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몸으로 느끼는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68세 김영호 님이 기억납니다. 겨울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장갑을 두 겹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후 생강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2주 만에 손끝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장갑 한 겹만 껴도 충분했습니다. 진저롤이 막혔던 혈관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들어간 진저롤은 위벽을 자극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 30분 뒤에 마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독과 약을 가릅니다. 여러분은 생강을 어떻게 드십니까? 생으로 드십니까? 그렇다면 절반만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생강을 익히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진저롤이 열을 받으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항염 효과가 진저롤보다 10배 이상 강력합니다. 독일 본대학 류마티스 연구팀이 관절염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절반은 일반 진통제를 먹게 했고 절반은 말린 생강 추출물을 먹게 했습니다. 12주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 그룹의 통증 감소 효과가 진통제 그룹과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훨씬 적었습니다. 쇼가올이 관절의 염증 반응을 직접 억제한 것입니다. 60세 박선희님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지만 속만 쓰렸습니다. 제가 생강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가올이 무릎 속 염증을 서서히 줄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쇼가올이 파괴됩니다. 5분에서 10분, 그 이상 끓이지 마십시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답답합니다. 생강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강은 위액 분비를 자극합니다. 소화 효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소화불량 환자 80명에게 식후 생강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4주 후 소화 속도가 평균 20% 빨라졌습니다.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5세 송미경님은 저녁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답답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식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식후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편하게 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너무 진하게 타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연하게 따뜻하게 드세요.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계시죠? 한 번 걸리면 2주씩 고생하십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콧물이 계속 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생강이 바로 이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생강 속 성분들은 백혈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입하면 제일 먼저 싸웁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실험했습니다.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백혈구 활동이 30% 증가했습니다. 면역세포 반응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71세 임종철님은 매년 겨울이 두려웠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잠자기 전 생강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해 겨울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강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 3잔을 넘기면 오히려 위에 열이 쌓입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다가 자주 깹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낮에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이것도 생강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한 것을 진정시킵니다. 일본 도쿄의대 수면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120명을 연구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생강차를 마신 그룹은 수면 중 각성 시간이 25% 줄었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은 40분 늘었습니다. 64세 김미선님은 3년간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자기 1시간 전 연한 생강차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달랐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너무 진하게 끓이면 오히려 각성됩니다. 연하게 따뜻하게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온입니다. 여러분의 평균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체온이 36도 이하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떨어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30% 올라갑니다. 일본 나고야 의대가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평균 체온이 0.6도 상승했습니다. 감기 발생률이 40% 줄었습니다. 체온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69세 강인철님은 평소 체온이 35.8도였습니다. 항상 피곤했습니다. 제가 아침 식후 생강차 습관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체온이 36.4도로 올랐습니다. 손끝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피로가 줄었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이 체온을 바꿨고 체온이 건강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한 방법입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마십니까? 커피를 마십니까?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이 지난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홍차 티백 하나를 머그컵에 넣으십시오. 뜨거운 물을 부으십시오. 여기에 생강가루 1g을 넣으십시오. 생강가루가 없으면 생강 한쪽을 얇게 저민 것 2조각이면 됩니다. 흑설탕 1스푼을 넣으십시오. 3분간 우려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십시오. 아침을 드시고 30분 후에 마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빈속에 생강이 들어가면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속이 쓰립니다.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십시오.
입술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뜨거운 것을 급하게 마시면 식도를 자극합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십시오. 이 한 잔이 여러분의 체온을 지키고 에너지를 깨워줄 것입니다. 아침 첫 한 잔으로 무엇을 마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강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시들고 곰팡이가 핍니다. 제가 30년간 써온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꿀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얇게 점이십시오. 두께는 2mm 정도면 됩니다. 유리병에 담으십시오. 그 위에 꿀을 부으십시오.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부으십시오. 뚜껑을 닫고 하루 정도 놔두십시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꿀생강 한 스푼을 떠서 타십시오. 목이 따갑고 아플 때 특히 좋습니다. 꿀이 목 점막을 보호하고 생강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하루 한 스푼 이하로 드십시오.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따가우신 분들, 이 방법 꼭 써보십시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강 절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초밥을 먹을 때 곁들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먹는지 아십니까? 소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아주 얇게 점이십시오. 종이처럼 얇아야 합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서 30분 정도 놔두십시오. 물기가 나옵니다. 그 물기를 꼭 짜십시오. 식초 반 컵에 설탕 2스푼을 섞으십시오. 여기에 생강을 담그십시오.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하루만 지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이 절임 생강을 2조각에서 3조각 드십시오. 위가 편해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트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너무 짜게 절이지 마십시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립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식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신 분들, 이 방법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아랫배가 항상 차가운 분들 계시죠? 생리통이 심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찜질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찜질팩이 아닙니다. 구운 생강 찜질입니다. 생강 한 덩이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껍질째 프라이팬에 올리십시오.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십시오. 표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우십시오. 너무 태우지는 마십시오. 식힐 필요 없습니다. 뜨거울 때 깨끗한 면 수건에 싸십시오. 아랫배에 대십시오. 20분 정도 그대로 있으십시오. 열기가 배속까지 스며듭니다. 자궁이 따뜻해집니다. 장이 편해집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열과 함께 피부로 흡수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뜨겁게 올리지 마십시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수건을 2겹으로 싸서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겨울마다 배가 차갑고 손발이 시린 분들,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체온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냉장고에서 꺼낸 물을 바로 마시지 마십시오. 상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마십시오. 실내 온도는 22도를 유지하십시오. 하루 20분씩 걸으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체온을 지킵니다. 체온이 지켜지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생강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갑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강이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아무 때나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 수많은 어르신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벽을 자극합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3개월이면 속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면 위염이 생깁니다. 1년이면 만성 위염으로 발전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생강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강차를 물처럼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쇼가올 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피로가 쌓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를 얻으려고 마신 생강이 오히려 기력을 빼앗아갑니다. 열이 날 때도 생강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생강은 체온을 올립니다. 이미 열이 있는 상태에서 생강을 마시면 체온이 더 오릅니다. 탈수가 옵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알고 드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십시오. 위가 보호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루 3잔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강을 말려서 드십시오.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린 생강이 훨씬 강력합니다.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항염 효과가 10배 증가합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2세 김순자님처럼 3년간 괴롭혔던 냉증이 2주 만에 사라집니다. 68세 김영호님처럼 파랗게 질렸던 손끝에 혈색이 돌아옵니다. 60세 박선희님처럼 계단을 오를 수 없었던 무릎이 한 달 만에 나아집니다. 65세 송미경님처럼 식후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같은 생강도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생깁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피로가 쌓입니다. 잠을 못 잡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모든 병은 차가운 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30% 올라갑니다. 백혈구가 활발해집니다.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염증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모든 치유는 따뜻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생강은 바로 그 따뜻함을 지켜주는 불씨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작은 불씨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커지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지키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 흔한 생강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제대로만 알고 드시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생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찬물을 끊으십시오. 실내 온도를 지키십시오. 하루 20분 걸으십시오. 생강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증을 부르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체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오늘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2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강을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무엇을 바꿀 계획이십니까?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몸이 곧 건강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